자, 희승, 겸이, 태윤이, 채원이, 동아, 원빈, 동아. 그쪽에 있었구나. 원빈, 한빈, 아유씨. 이거는 이렇게 얘는 이거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열심히 찍었는데. 유지. 교환이. 개인이. 교환이. 현숙이. 해밀이. 얘들아, 이 방향 잡는 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에? 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어?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면접 대비를 하고 있잖아. 그지? 기본적으로 니네가 지금 시험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중학교 과정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심화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중학교 범위 내에서 나와야 돼. 그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도 틀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방향은 무조건 어떤 거든 중학교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향은. 그래서 방향은 틀리면 절대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내용이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뭐 말로 표현하든 글로 표현하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냥 답만 떨렁 적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물론 답만 떨렁 적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가 자꾸 뭔가를 그려도 보고, 그죠? 수식을 써보기도 하고, 아직도 보면 그냥 거의 여기 공부가 안 됐는지, 즉 복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하는 게 지금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늘 얘기했죠.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원래 없어요. 알겠죠? 원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게 자꾸만 쌓여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능력치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더라도 그 고등학교는 더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더 힘들단 말이야. 시간도 없고. 그죠? 그걸 지금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능력을 키워서 더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그죠? 많이 힘드는가? 조금이 아니고 어쨌든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괜히 하는 소리예요, 선생님이. 알겠죠? 자, 1번 한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매번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이 도선이 자기 장소에서 받을 때 힘을 보통 이런 걸로 오른손으로 쓰든지 왼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썼죠. 그죠? 이거 가지고 구하는데 그대로 구하셔도 되고요. 이 그림상으로만 보면 보자마자 손을 이용하지 않아도 답이 나와야 되겠죠. 자, 요게 n이고 얘가 지금 뚫고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장이 이쪽이 훨씬 촘촘하죠. 그죠? 이쪽이 촘촘하고 이쪽은 느슨해요. 느슨해.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촘촘한 애들하고 느슨한 애들이 있으면 이 촘촘한 애들이 그냥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겠니? 아니잖아. 이쪽이 여유 있어 보이면은 야, 우리도 좀 널널하게 있자. 니네만 널널하냐? 등간격으로 최대한 맞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도선이 이쪽으로 좀 가줘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했냐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 왼손 법칙은 뭐였습니까? 이것도 왼손 법칙입니다. 알겠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뭘 알아내기 위한 거야? 이게 전류, 자기장, 이게 힘이잖아요. 이 셋 중에 뭘 알고자 하는 겁니까? 힘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 도선이 받는 힘. 도선이 왜 힘을 받는데? 왜 힘을 받지요? 전류가 오르면은 얘 주변에도 자기장이 있고 이 영부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움직인다고 배웠죠? 그죠? 근데 저번 우리 전자기력 쪽에서 배운 걸로 치면은 결국은 요 속에 있는 전자들이 실제로 힘을 받는 거였죠. 이게 로렌츠 힘이잖아. 그죠? 그걸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중학교 과정이라고 하면은 얘 주변에 자석이 자석 효과가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고 요것도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서로의 자기장이 힘 겨루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석과 자석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자, 왼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왼손 법칙. 자, 이게 자기장 이쪽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까? 힘이 어떻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해보면, 자, 자기장, 그 다음 전류, 손바닥에 힘. 됐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2번 문제는. 이 장치는 무슨 장치일까요? 요거만 딱 보고, 이거 우리 어디에서 봤는데, 그런 사람 있나? 홀이에요? 뭐라고? 그렇죠. 속도 선택기입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속도 선택기에 대한 거예요.
속도 선택기라는 게 뭐였습니까? 이쪽으로, 자, 만약에 이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V로 간다라고 치면, 얘가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휘어지는데, 자, 만약에 자기장이 여기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치면,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죠? 자기장 때문에 이 운동하는 전하가 힘을 받죠. 위쪽으로. 그죠? 위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요 힘하고 요 힘이 만약에 딱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면 얘는 이 속도, 처음 속도로 이쪽으로 쭉 가야 되겠죠. 그죠? 등속으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속도 선택기였어요. 결국은 뭡니까? 운동하는 전하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다 걸려가지고 전기력과 그 다음에 자기력 있죠. 로렌츠 힘. 그것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 이 V로 계속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전자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으니까 전자의 속도. 자, 전자의 속도입니다. 지금 전자가 하나는 마이너스 2. 자, 요거 같이 한번 다시 드릴게요. 문제 그림으로. 자, 요게 X, Y 입니다. 그럼 여기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예, 전자입니다. 자, V로 이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죠? 자, 여기가 자기장. 그 다음에 이쪽이 전기장. 이렇게 걸려있다. 자,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있으면 일단 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휘려고 할까요? 여기에서 이 좌표축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느 방향으로 휘려고 하겠습니까? 여간거 아니지? 손가락 잘 써야 돼요. 자, 요거는 자,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건 플러스가 어디예요? 플러스가 이쪽에 어딘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이쪽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걸렸지. 이 전자란 말이야. 전자는 어느 그룹 끌려가요? 이렇게 끌려가야 돼. 이렇게. 이쪽으로. 즉 플러스 X 방향으로 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기장도 걸려 있단 말이야. 자기장이 걸려 있는데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전류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전류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의 방향에 따라서 전자가 힘을 받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요 방향, 이 엄지가 가리키는 게 어느 방향이죠?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두 개의 힘이 같아졌을 때. 이것도 두 개의 힘이 같아졌을 때잖아. 똑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전하량이 전자기 때문에 E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같은 전하량이 이제 날아가고요. 요 속력은 자, E 제로, B 제로였죠? 여기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요게 딱 기억이 난 사람, 복습이 잘 되는 사람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 한번 가봅시다. 3번은 이건 뭡니까? 전압계의 배열기죠. 자, 전압계는 원래 저항의 외부 저항, 부하의 병렬로 연결시키는 녀석인데, 얘가 지금 보니까 여기가 몇 볼트짜리래요? 100볼트. 근데 얘는 몇 볼트 정도까지밖에 측정 못합니까? 10볼트.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 저항이. 이게 1kΩ의 내부 저항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전압과 저항은 어떤 관계입니까? 전압과 저항은 비례 관계죠? 이게 ohm의 법칙이잖아. 그죠? ohm의 법칙. 그러면 얘 말고 다른 애가 여기 저항을 하나 여기다 직렬로 딱 연결시켰을 때 얘가 몇 볼트 측정해주면 얘가 10볼트만 측정해도 되겠습니까? 얘가 90볼트 측정을 만약에 여기서 요만큼을 해준다라고 치면 자기는 10볼트만 측정을 해도 전체 전압 100볼트를 측정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얘의 저항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얼마를 달면 얘가 90볼트를 측정해 줄 수 있느냐? 자, 전압의 비율은 저항의 비율과 같기 때문에 9대 1의 전압이 걸리려면 저항도 9대 1로 걸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9kΩ이 여기 걸려주면, 그죠? 여기에서 10볼트를 만약에 측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90볼트 측정이 됐겠구나. 그래서 전체가 100볼트가 되겠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전압계 배율기라고 했지만, 뭐 대단한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건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요? 얘는. 아까 2번은 속도 선택기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면 4번은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자, 요거는 저기 문제 자체는 아니지만 이 문제 내용은 사이클로트론 있죠. 그거에 대한 겁니다. 사이클로트론. 이게 막 바뀌고 그 구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 내용 우리가 지금 주기와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가속을 시켰을 때, 그죠? 사이클로트론은 뭡니까? 계속해서 바뀌는 방향에 따라 맞춰서 가속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를 점점점 빠르게 해주는 거거든. 그랬을 때 여기 한 번 가속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걸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느낌이 오니? 그래서 먼저 주기. 자, 주기는 식이 어떻게 되더라? 뭐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R은 어떻게 됐냐 하면 그게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 구심력이 R분의 mv 제곱이고 그 다음 이게
이 구심력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로렌츠 힘이었죠. 그죠? 그래서 R분의 mv 제곱이 qv b 이런 형태로 됐었지. 그래서 R을 구해주면 R은 qb분의 mv 이런 형태가 됐었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만 끝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거 V 있죠, V. 이 V가 무엇에 관련돼서 변하느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전압을 2000V 가속시켰고 또는 8000V로 바꾸어서 가속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전압만큼 주어진 에너지가 무엇을 변화시키는데? 속력을 변화시키는데 쓰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2분의 1 mv 제곱, 이게 무엇에 의해서 가속됐느냐? qv, 이것에 의해서 가속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v라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전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V는 n분의 2q V의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걸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R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R은? R 넣어보세요. 자, QB M에 넣으면 M에 2QB죠. 자, 요거 날라가고, 그죠? 예. 날라가니까 자, b분의 1을 뺄까? 빼면 루트 q 2mv 이렇게 나오나? 맞아요? 이렇게 나오죠. 자, 반지름 R이 무엇과 관계없어요? 속도 V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야. 점점 빨라져도, 그죠? 요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얘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얘는 무엇 때문에 변하는 겁니까, 사실상? 자, B나 Q나 M이나 V, 요거 때문에 변하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일정한 값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죠? 뭐만 바꿔주는 겁니까? 전압만, 바뀌게 되면, 얼마나 가속이 돼서 반지름이 얼마나 커지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반지름이 무엇과 비례해요? 이렇게. 몇 배 된 겁니까? 4배. 4배. 그러니까 2배가 증가하겠네요. 반지름은 2배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자, t는 v분의 2파이 r이고, 여기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qb분의 2파이 m이죠? 맞나요? 이렇게 되는. 전압하고 관계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주기는 변화가 없고요. 주기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뭘 해줄 수 있다는 개념입니까?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출발한다. 그죠? 여기에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이 전압이 걸려 있는 거죠, 이 사이에. 그래서 가속을 시키는 겁니다. 가속시켜서 여기 들어오면은 이때보다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자기장이 쫙 걸려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했죠? 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딱 오면은, 여기 오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반바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반바퀴. 반바퀴 딱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도, 고주파가 바뀌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또 가속이 되는 거죠. 또 가속.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회전하겠죠. 근데 요게 여기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기가 바뀌어주기 때문에 사이클로트론 형태가 입자 가속기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식 넣고 계산하는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 자꾸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전자기 유도 봅시다. 605페이지 가보세요. 605페이지. 자, 여기는 좀 낯이 익죠? 자, 전자기 유도는 언제 배웠습니까? 어, 2학년 때도 좀 배우고, 3학년 때, 또 배우고, 그죠? 기억이 안 나요? 2학년 때는 뭡니까? 기본적인 것들 좀, 2학년 때 배웠나? 3학년 때? 3학년 때.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자기 유도.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코일이 있다. 그죠? 코일은 자기 단면에 뭐가 변하는 거? 자기장. 그죠? 코일은 자기장 변화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왜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싫어한대. 그래서 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뭘 발생시킨다? 자기장을 발생시키죠. 자, 이렇게 배웠는데 석연치가 않다, 그죠? 코일이 왜 필요하지? 제 감정이 있나? 그죠? 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 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죠? 교과서가 뭐, 장난도 아니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요걸 제대로 한번 배워봅시다. 이게 왜 싫어하는지, 요거 볼 거예요.
자, 먼저 전자기 유도 싫어하는 방향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게 코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코일. 쫙, 코일. 이렇게 있으면 자석이 들어오죠, 그죠? 자석이 만약에 이렇게 쫙 들어오면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죠? 그러면 요 단면에, 코일을 지난 단면에 자기장이 처음에는 몇 가닥 안 들어오다가 이게 깊이 들어오면 여기서 출발되는 모든 자기력선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겠죠? 그죠? 커지면, 즉,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커지면 얘는 이걸 줄이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조금 이따가 이제 배우겠지만, 원인은. 자, 요건 방향만 먼저 잡아보면, 자, 요거 세지는 것을 약하게 만들려면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자기장이 먼저 발생합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우선 뭐가 있어야 돼요? 전류가 있어야지.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그죠? 근데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그죠? 유도전류. 그리고 전류는 그냥 생기나? 뭐가 먼저 생겨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압. 그죠? 전이차, 전압.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서는 유도돼서 그런 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이제 배울 거예요. 요걸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배운 거죠. 요 방향 잡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얘 찾는 거. 이렇게 배웠잖아. 자, 그래서 들어오면은 여기가 N극이 생겨서 이렇게 감아지면 예를 들어서 코일 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뭐 이렇게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이제 렌츠의 법칙이라고 할 거예요. 렌츠의 법칙. 알겠죠? 이게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죠. 방해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 이걸 이제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렌츠의 법칙. 자,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N극이 들어오면 이 같은 편에 N극이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아지는 만큼 쏴줘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상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N극이 빠져나가면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건 더 늘려야 됩니다. 늘릴 때는 어떻게? 여기가 N이 아니고 S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N에서 S 이 방향으로 전류가 자기장이 더 보강이 되기 때문에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N이 들어오면 막고 N이 도망가면 S가 생기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밀당하는 거지, 밀당. 그죠? 누가 좋다고 오면 싫어 했다가 가면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왜 밀당하냐? 그럼 S가 들어오면 싫다고 S 생기면 되고 S가 도망가면 N이 돼가지고 잡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요거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일단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코일하고 자석, 이 둘이 어떤 운동을 해야 돼? 어떤 운동을 해야지 이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 상대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상대적. 상대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가 자석이고 얘가 코일하고 쳤을 때 코일이 가도 되고 자석이 가도 되고, 그죠? 그 다음 둘 다 움직이는데 얘는 좀 빠르고 얘는 좀 느리다. 그러면 상대적 운동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가도 되고 얘가 이쪽으로 가도 되고 서로 깔려가도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 운동이 안 되는 거는 뭡니까? 같이 이렇게 된다. 같은 속도로. 같은 속도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자기장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운동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유도 전류 방향은 자기장 방향만 잡아내시면 그대로 이 오른손으로 잡는 이걸 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606페이지 보시면 이제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책에서 쭉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저기 607페이지를 한번 살짝 가보세요. 607페이지. 자, 패러데이 법칙인데, 패러데이 법칙이 뭐냐면 바로 이 전자기 유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감정 드러내가지고, 그죠? 뭐 싫어한다고 뭐 코일 되게 이상한 애로 만들었죠? 자, 그런데 저기 우리 책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도 기전력 크기, 얘가 어떤 것들하고 관계 있대요? 자속이 뭐죠? 자기력 선속입니다. 자기력 선속. 요거 파이였죠? 기억나요? 얘하고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시간으로 딱 나눈 개념이기 때문에, 자, 변화율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시간 변화 동안 자속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유도기전력은 얘랑 비례관계에 있고, 그 다음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코일 가문수. 자, 그러면 유도기전력은 V라고 뒀을 때 우리가, 자,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수식에 이 렌츠의 법칙을 표현하면 마이너스를 넣어줍니다.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문수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요거는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여기에서 다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거 모르면 안 돼. 요거는 암기. 즉 이제 요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를 우리가 주로 중학교 때는 요거하고 요것의 방향 정도만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유도 기전력이 생겨야지만 유도 전류라는 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 그거에 따른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지. 그걸 해봤더니 항상 이런 식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위에 걸 중학교 때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냥 싫어한다고 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 밑에 이제 큰 그림이 있는데 그거 같이 한번 보죠. 이제 여기 S극이 있고 여기 아래쪽에 N극이 이렇게 딱 있네요. 그죠? 자. 자, 여기에 이제 어떤 금속막대 같은 걸 이렇게 도선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요걸 뒀습니다. 일단 자기장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자기장 B는 이 방향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B가. 알겠죠? 이렇게 쫙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근데 얘를 이쪽으로 V의 속도로 쭉 당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속에서. 자, 저기 잘리니까 이쪽으로 넘어보자. 자, 저 도선을 한번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실제로 어떤 애들이 있느냐면 이제 전자들이 있겠죠. 그죠? 전자들이 있을 텐데 전자 하나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도선을 갖다가 이쪽 방향에 쭉 잡아당기면 얘가 실제로 이렇게 운동하는 것과 같죠? 그죠? 근데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거든. 그지? 그럼 얘는 힘을 어느 쪽으로 받을까요? 자, 요거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막대 끝부분을. 저 전자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겠습니까? B 쪽? 맞아요? 자, 자기장이 위쪽. 그 다음에 전류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딱 펴보면 결국 B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겠네요. 이거 이해됩니까?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향 잡는 거는. 방향이 헤매게 되면 이제 안 돼요. 자, 얘가 힘을 받아서, 즉, 이 힘은 무슨 힘이죠? E, V, B, 이런 힘이 되겠죠. 그죠? 로렌츠 힘입니다. 로렌츠. 얘네 이렇게 힘을 받는다고. 그러면, 자,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인데, 전자들이 이쪽으로 막 이동한다는 뜻과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막 오면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전자가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형성됩니다. 전하가. 이거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유도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생기느냐? 이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유도 전류는 A에서 B로 갈까요? B에서 A로 갈까요? 유도 전류. 자, 지금 전자들이 이쪽으로 쏠렸죠?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가 되고 이쪽에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는
뭐가 생긴 거예요? 전위차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 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도선이. 그럼 얘가 일종의 뭐가 됐느냐? 그렇죠. 전지가 된 거예요. 전지. 전지는 내부에서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잖아. 그죠? 그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됐고 얘가 마이너스 극이 됐다는 얘기예요. 전지에. 그리고 이게 외부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유도 전류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이게 유도 기전력입니다. 유도 기전력. 이게. 이렇게 생긴다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빙빙빙빙 도는 형태로 되면서 자, 자기장은 어느 쪽으로 형성되겠습니까? N극이.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회로에. 아래쪽으로 형성되겠죠? 맞습니까? 왜 아래쪽으로 형성될까? 지금 이거대로 하면 여기가 N, 이 위쪽이 S 이렇게 된다는 뜻 아니야? 그죠? 왜? 자, 이 그림으로 다시 와봅시다. 여기서 끌죠? 끌면 요게 하나의 이제 그 원형 도선이 되는 거죠. 원형 도선, 즉 한 번 가면 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일의 단면적을 넓혀주는 거죠.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단면적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많아지느냐? 자, 아까 요게 변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요게 변해야 된다고 했잖아. 요거. 자, 파이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었죠? 전에 자속 밀도가 뭐였습니까? 자속 밀도. 자기장. 우리가 자기장 세기 하는 B 있죠? B가 자속 밀도였어요. 자속 밀도라는 말 자체가 뭐였습니까? 자, 자속 밀도. 자속은 파이고 자속 밀도는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부피분의 뭐 이렇게 하면 뭡니까? 부피 밀도지만 어떤 면적분의 뭐 이렇게 되면은 면적 밀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자속 밀도는 면적 밀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면적 밀도. 그래서 B는 어떤 면적에 대해서 파이가 얼마 되느냐, 자기력 선이 몇 가닥이 가느냐, 뭐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얘가 뭐예요? BS야. BS. 그러면 봐봐. 코일에다가 자석을 갖다 이렇게 밀어 넣을 때는 뭐가 변하는 겁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밀어 넣으면. 자석을 밀어 넣으면. 코일에 자석을 밀어 넣으면 요게 변할 거 아니에요? 요게 변하는데 둘 중에 뭐가 변해서 변하는 겁니까? B가 변한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야?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얘를 잡아당기니까 얘가 변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동안. 우리 이거는 하도 많이 해갖고 우리 알잖아. 자, 이 링이요. 이렇게 들어오면 요 그림대로 하면, 자, 밑에서 N극이 밑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쳐보자. 그럼 이쪽이 뭐 생겨야 돼? N극. 그죠? N극 생기니까 이렇게 감아지니까 이렇게 도는 거네. 맞네? 이걸 자석을 밀어 넣으면 이렇게 되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얘가 변하는 거죠. 얘가 변해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석을 밀어넣은 것과 같은 효과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요걸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자기장이 막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변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요거 이해 가니? 그래서 유도 전류 이거 결정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유도 기전력 이거 유도 전류 이런 거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쪽에서 올라오는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쏴줘야 되는 자기장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가 N, 위에가 S 해서 이렇게 감아지면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죽을라 그러네, 애들이. 눈들이 벌게지네. 요거 이해 갑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한번 요거 한번 봅시다. 거의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시면 여기는 웬만큼 다 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얘가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동하잖아.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해봅시다.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뭘 받아요? 힘을 받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얘 잡아당겼더니 지금 여기에 뭐가 흐르는 겁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얘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됐네. 그지? 자기장 속에 있다. 전류가 흐른다. 그럼 얘는 힘 어떻게 받아요? 요거 어떻게 받아? 응? 이쪽으로 힘 받는 거 맞습니까? 네. 그 힘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죠? 오, 맞아. BIL. 자기장 B 속에서, 그죠? 길이 L 정도 되는 도선에 I가 흐르는 전류가 받는 힘. 그거 아니야? 그게 BIL이잖아. 그래서 그 힘이 어느 쪽으로 받는다고? 이쪽으로 BIL만큼의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속력 V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못 가겠죠? 왜? 이게 내가 끌고 있는데 방해하는 힘으로 갑자기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이 힘의 크기만큼을 줘야지만 V의 등속도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어떤 근원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자기장을 코일에서 발생시킨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코일에는 건전지가 없어도 전기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전기의 원리 등 이런 걸로 쓰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의 방향을 잡는 것은 방금 배운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셔도 돼요.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뭐냐면, 보세요. 요렇게 똑같이 잡는 거야. 근데 이거는 왼손 법칙이니까 전, 자기, 력이죠. 그 중에 뭐 구하는 건데? 이거 구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이건 자기장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봐봐. 여기에서 전류가 먼저 생겼어? 움직임이 먼저 생겼어? 움직임이 먼저 생겼죠? 그러면 힘을 줘야지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알고 싶은데, 여기서? 당기는 방향 알고 싶은 거야? 아니잖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 알고 싶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되니까 어때? 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빵빵 쏘면서 하시면 되고, 왜 나는 배운 거 하나 가지고 다 할란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거 앙페르 법칙부터 해가지고 배웠던 것들 있죠. 코일, 그죠? 코일 감기면 자기장 발생하고, 즉 이건 뭐였습니까? 더 세지는 거구나. 그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더 세지면 약하게 해야 되니까 이쪽이 N, 이쪽이 SS 이렇게 감아지는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의 크기를 조금 변형시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변형. 자, V는 마이너스. 자, 요 이제 한 번 감은 걸로 쳐볼게요. 한 번 감은 걸로. 그러면 그냥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파이는 B 델타 S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죠? 자, 근데 요거 S 봅시다. 델타 S. 자, 속력 V로 시간 T만큼 간다라고 치면, 델타 T만큼 간다고 치면, 자, 이쪽으로 변하는 X라고 봤을 때 이게 뭡니까? V 델타 T.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L만큼이 되겠죠? 즉, 잡아당기면서 변화하는 면적이 어떤 거예요? 요게 델타 S잖아. 델타 S는, 자, 여기다 일단 해볼까? 델타 S는 어떻게 될까? 요거 V 델타 T에다가 L 곱하면 되겠네?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죠? 자, 요거 한번 집어넣어봐. 자, 집어넣어 볼게. V 델타 T L.
그죠? 네, 했더니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했더니 V는 마이너스에 자, 요렇게 날리면 되겠죠? B, L, V 형태로 나오네요. 알겠어요? B, L, V. 요 마이너스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방향, 렌스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야. 렌스의 법칙. 그래서,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여기에서 주어진 자기장 크기에 이 막대, 건전지가 될 부분이죠? 그죠? 요 녀석의 길이 L. 그 다음, 얘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쫙, 잡아당기느냐?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얼마나 빨리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날 테니까. 시간당 변화율이. 아시죠? 그래서 V는, 자, 이 형태에서는 V는 BLV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잘 체크를 해 둡니다. 자, 그러면 609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유도 기전력의 방향, 그거 나와 있죠. 그죠? 그 책에 손가락 그림이 무슨 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아까 이 모양에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뭐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얘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럼 오른손 모양으로 바꿔주면 우리 항상 손바닥 구하는 거잖아. 요게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기장, 요게 도선의 움직임, 요게 전류의 방향.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많아지고 헷갈리기 때문에, 알겠어요? 요렇게 잡고 얘만 기억을 해도 되는 겁니다. 또는 그냥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그 내용 가지고 찾을 수도 있다. 반드시 이걸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의상. 알겠지? 핵심은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것은 이 자속 변화 때문에 실제로 뭘 받는 거예요? 전자들이. 어떤 힘을 받는 거예요? 로렌츠 힘 받는 거야. 그래서 쏠림 현상 때문에 일종의 특정 부위가 건전지 같은 느낌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코일에서는 요런 길이가 없잖아. 감겨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코일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 전체에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면서 돌게 돼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 어떤 특정 A, B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코일에서는. 자, 그러면 저기 밑에 있는 맴돌이 전류나 한번 보러 갑시다. 맴돌이 전류. 자, 맴돌이 전류 들어봤습니까? 맴돌이 전류 가지고 쓰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그죠? 첫 번째, 인덕션 같은 것들도 일종의 맴돌이 전류고, 그죠? 그 다음에 자이로 드롭 있죠? 자이로 드롭. 그 자기 브레이크도 일종의 맴돌이 전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게 많은데, 요걸 지우고. 자, 맴돌이 전류.
먼저 보기 전에 그 아라고의 회전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갈까? 이 줄에다가 판을 만들어 놓고요. 밑에 자석을 갖다가 돌립니다. 얘를 만약에 이렇게 돌린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요 금속판이 어느 방향으로 돌까요? 같은 방향으로 돌까? 반대 방향으로 돌까? 그런 거예요. 결론은 뭐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근데 왜 같은 방향으로 도느냐? 자, 요걸 판을 뒤집어 가지고 요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이 자석, 요 방향에서 본다라고 치면, 자, 요게 N, 요거 S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밑에서 본 그림이에요. 밑에서. 그러면 지금 얘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회전하는 거죠. 회전했을 때 이 금속판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코일이 촘촘하게 이렇게 감겨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구간과 요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는 이쪽으로 다가가면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어때요?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그게 되겠죠. 가까워지니까. 근데 얘는 멀어지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자, 증가하면 여기는 무슨 극이 생겨야 될까? 얘는 N극이 생겨서 방해를 해야 되겠죠. 얘는 가니까 가지마 그러면서 S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는 다가오니까 오지마. 얘는 도망가니까 가지마.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S, 이쪽은 가지마 N.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청력이 생기고 여기는 인력이 생기니까 얘가 돌면 얘도 같이 이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대표적인 맴돌이 전류의 원리를 표현해 준 거예요. 자, 맴돌이 전류는 그래서 봐봐. 이 금속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요 구역하고 요 구역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석을 이렇게 내가 이동시킨다는 얘기야. 이동시키면 여기는 처음에는 몇 가닥 안 들어오던 게 얘가 중심으로 갈수록 많은 가닥이 이쪽으로 향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자기력 선속이 쫙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해요. 그래서 얘는 N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유도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생길까? 유도전류. 위쪽이 N극이란 뜻이에요. 이걸 한 번 가면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면 좀 되죠? 그죠? 그럼 이쪽으로 N극이니까 이게 전류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처음에 많다가 점점점 적어지는 거니까 더 세게 해주려면 S극이 위쪽에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감아지겠죠? 이렇게 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맞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가 만약에 도선이라고 생각하면 유도 전류가 이쪽으로 생겨야 되겠죠.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얘로. 자, 요건 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기장을 아래로 일단 놨죠? 그죠? 그 다음 엄지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돼요? 실제로 힘을 유도전류가 생기는 애가 뭡니까? 요게 하나의 도선이라고 봤죠, 우리가. 도선이 어디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것과 같잖아.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유도 전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잖아. 이렇게 돌고 얘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자, 요 방금 유도 전류의 방향을 잡는 거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잡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맞아?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잡는 건 오른손으로 보통 우리가 한다고 그랬지요. 굳이 오른손으로 안 해도 벌써 잡았잖아, 우리가. 잡았는데 한번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기장은 밑으로, 그 다음에 자기장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판 자체가 이쪽으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도선은 뭔데? 얘가 도선이거든. 얘가 도선이 이쪽으로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전류는 우리 쪽으로 흘러나오는 이 방향이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맴돌이 전류입니다. 맴돌이 전류. 맴돌이 전류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얘기했던 그런 인덕션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 이런 거 본 적 있죠? 플라스틱. 그 다음 뭐 구리관 이런 거 두고 여기다 자석을 이렇게 떨어뜨리죠? 자석을 떨어뜨리면 얘는 뭐야? 자유낙하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져요. 근데 얘는 이렇게 떨어질 때 속도가 얘보다 훨씬 느리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전부 다 맴돌이 전류들이 생긴 거야. 방해를 하겠죠? 앞쪽에서는. 얘가 여기쯤 떨어지면 앞쪽에서는 방해를 하고 뒤쪽에서는 끌어당겨서 방해를 하고, 진행 방향의 앞쪽에서는 청력으로 방해를 하고 뒤쪽에서는 인력으로 방해를 하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손잡는 방향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은 611페이지에 또 그려놨습니다. 그림을. 그걸 보고 조금 공부를 해 두세요. 알겠죠? 전부 다 손 방향, 손 잡는 것은 뭐 때문에 해놓은 거야? 이런 손 모양들은 왜 해놓은 거야? 편리성 때문에 해놓은 거지 반드시 이걸로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원리만 알면 조금 복잡해도 다른 방식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퀵 테스트 1번처럼, 그죠? 자기력 선들의 모양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힘을 어떻게 받는다.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그걸 좀 더 편리하게 만든 게 왼손 법칙,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손 모양은 자기가 제일 편한 걸 꼭 선택을 해서 익혀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어떻게 하냐?